자, 이런 가운데서 또 한 가지가 또 떠오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굉장히 커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실제 검찰이, 전주지검이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과 관련돼가지고 청와대 행정관을 압수수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누구도 했다고요? 비서관, 문재인 정권 당시 인사비서관도 소환조사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을 소환조사했느냐? 실제 이상직과 관련된 이사장 자리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총선까지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즉, 이상직이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는 과정 속에서 청와대 외압이 없었냐, 문재인이 입김이 없었냐, 이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와 관련해서 왜 검찰이 의심을 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상직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중진공 이사장직을 사직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상직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이라는 거예요. 즉,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 자리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사표를 받아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문재인 정권이 하루 만에 사직 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 문재인이 뭔가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실제 이상직의 공천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경쟁자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쟁자 조사.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문재인 사위가 채용된 이후에 갑자기 이상직의 라이벌이 탈락된 거예요. 그냥 컷오프가 돼버린 겁니다. 컷오프가. 그것도 어떻게? 문재인 사위가 채용된 이후에.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컷오프에 반발을 해가지고 당시 최형재 총선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까지 한 것입니다. 무소속 출마. 자, 일단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실제 최형재 예비후보가 이상직이 여론조사에 앞서고 있었어요. 앞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론조사에 앞서고 있는 최형재 예비후보가 컷오프가 돼버리고 누가 공천받은 겁니까? 이상직이 공천받았던 겁니다. 언제? 문재인 사위 채용 뒤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이와 관련돼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또 한 가지 검찰이 드려보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겁니다. 방북 전세기. 자, 그러니까 실제 이상직이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젯, 그 항공사와 관련돼서 실제 방북 전세기를 띄웠고 이게 지금 뇌물 대상으로 검찰이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검찰이 뇌물 대상으로 지켜보고 있느냐? 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실제 북한에다가 예술단이라고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실제 3차례를 보냈습니다. 3차례. 자,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참 신기하게 이상직의 이스탄공이 모두 다 항공기를 대줬다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들, 대한항공도 아니고요. 아시아나도 아니고요. 이스탄공에서 모두 다 방북 예살단의 여행기를 다 대줬다라는 겁니다. 다 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얘기가 들렸냐? 방북 전문 항공사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들렸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대한항공도 아니고 아시아나도 아니고 이스탄공이 모두 다 이것을 행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이스탄은 이상직이 소유주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친구 여러분들, 우리 아마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그 비행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보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료. 왜냐? 피치 못할 사고가 났을 때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항공사가 보험을 들어놔요. 보험을. 자, 그런데 웃긴 게 무엇이냐면요. 이거 제가 예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어요. 이 비행기가 무보험 비행기라는 겁니다. 무보험. 실제 문재인 정권에서 남북평화협력 평양공원을 가고 그에 따라서 이상직의 이스탄공이 항공기를 대주는데 그 항공기가 무보험이에요. 무보험. 네? 보험을 안 들었어요. 보험을. 심지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때 당시에 평양 공연 항공기를 조종했던 조종사도 무보험 사실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냐? 대한민국에는요,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 항공사업자법이 있어요. 뭐라 써 있습니까? 제70조 항공보험 등의 가입 의무. 각 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항공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다. 보험 가입해야 된다고요. 가입 안 하면 항공기 운항 못 한다고요. 심지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1 각 호에
각호의 자 외에 항공기 소유자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교통령의 의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면? 보험 가입 안 하면. 보험 가입 안 하면. 근데 웃긴 건 뭡니까? 보험을 가입 안 하고 띄웠어요. 네? 보험을 가입하면 진짜 띄운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웃긴 건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웃긴 건. 잘 보세요. 지금 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항공기 사고가 났을 때 뭐 해줘야 되는 겁니까? 사태를 수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태를 수습함에 있어서 이걸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항공사가 부담해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항공사 입장에서 비행기 사고가 나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실제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부담을 해야 되면 당연히 뭐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보험이란 걸 들어야 됩니다. 보험이라고. 우리 자동차 보험도 그렇잖아요. 사실상 강제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도 강제로 들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항공기도 이렇게 보험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따라? 제가 보여드렸던 항공사업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걸 지금요, 무보험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항공사가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항공기를 띄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실제적으로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설령 이것이 사고가 난다라고 하면 더 나아가서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을 가는 거예요. 북한을. 아무리 김정은이랑 문재인이가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정은이가 이와 관련 어떤 일을 벌일지 누가 합니까? 맞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을 가는데 보험도 들지 않고 항공기를 띄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항공사가 어디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심지어 그 리스크와 관련돼 가지고 녹취록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녹취록? 이스타항공의 녹취록까지 나왔어요. 자, 바로 이겁니다. 사고 나면 1000억, 회사 망한다. 무보험 항공기 운항 진실 담긴 녹취 파일이 나온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녹취 파일이 무엇인지 실제 녹취록 들려드리고 방송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녹취 파일 기가 찹니다. 이스타항공 전무가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녹취에는 당시 분위기가 담겼습니다. 의원님만 지는 거가 어떻게 된 거냐? 청와대에서 나한테 전화하고 난리인데 뭔 일이야? 위로해 주십시오. 무보험의 위험성도 언급합니다. 보험을 하는 겁니다. 보험료단이 얼마 돼? 만약에 사고 나면 1000억대죠? 회사 망하는 거지. 보험이 안 됩니다. 야, 알았다. 그리고 청와대 잘 설명해라. 자, 시청자 들어보셨습니까? 알고 있어요, 이들도. 이게 무보험으로 가면 말이 안 된다는 것. 사고 나면 1000억대라는 것. 1000억대 사고 나면요, 회사 망한다라는 것.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이상직의 이스타항공이 뭐 해준 겁니까? 문재인 정권의 평양공원에 전용기를 띄워줬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항공기를 띄워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검찰이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걸 뇌물 대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이 정도 리스크를 감수한 건 이상직위가 뭔가 있다. 그 뭔가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중진공 이사장 체리. 그걸 넘어서 뭐까지? 이상직의 공천 과정까지 이걸 실제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개입한 게 아니냐. 문재인이 입김을 넣은 게 아니냐라는 것 속에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앞뒤가 맞잖아요. 앞뒤가. 네? 이상직이 실제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관련돼서도 실제 이상직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을 무보험으로 띄운 것 관련돼서도 뭐 하는 겁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이와 관련돼서 실제 검찰이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의 수사의 칼날이 점점 더 문재인 앞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문재인이 뭐 한 거예요? 어제 SNS 글을 쓴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 위해서. 나까지 올라오지만 나는 몰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라는 식으로 문재인이가 어제 SNS 글을 쓴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더 중요한 건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사실들이 언론에 수면 위로 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 과거에도 방송해드렸어요. 해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이거 수면 위로 띄우자고요. 근데 그동안 참 이게 그러니까 지지리도 수면 위로 안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 속에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입증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떠오르자. 이걸 떠오른다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양상까지 수사갈 수 있다. 실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적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해줄 거야, 해주겠지 라는 기대가, 믿음 더 이상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게 만들면 한다고요. 하게 만들면. 왜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갑이에요. 우리가 세금 내고요. 그 세금으로서 이 국가가 흘러가는 겁니다. 네? 우리 그 갑질 좀 해보자고요. 그 갑질. 마냥 해주겠지, 할 거야, 아유 안 하니까 모르겠어, 짜증나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게 만들자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저는요, 언론사들이 굉장히 웃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되게 뭔가를 감춰요. 되게 뭔가를 감춥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감춘 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실제 지금 JTBC와 MBC는 보면요, 빨리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JTBC. 김 여사 영부인 최초로 포토라인 선화, 검찰 대통령실 갈등 가능성 세우라는 거죠. 심지어 어제 막 단독 보도도 하더라고요. 단독 보도. 자,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여사 소환 못 박은 총장 대통령실과 2라운드 세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단독 보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제 검찰이 어떤 입장을 냈느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한다는 보도 나오자 검찰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제 JTBC가 이런 단독 보도 단 겁니다. 검찰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 방침, 특혜 시비 차단한다, 이런 단독 보도 단 거예요.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오자마자 어제 중앙지검에서 그거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왜 이렇게 극과 극의 보도가 나오느냐, 그리고 왜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해명할 수밖에 없느냐. 결국에는요, 이원석 때문이죠. 이원석 때문. 왜? 계속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계속 뉘앙스를. 그 제가 말하는 겁니다. 뉘앙스만 풍길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라고요. 확실하게.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네? 뉘앙스만 풍기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마침표 확실하게 찍으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침표를 찍더라도 그 마침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와 마침표를 찍어도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기승전 김건희 여사 할 거라고요. 네? 아무리 이원석이 나서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정쟁으로 삼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러한 언론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그와 관련된 물증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그와 관련 진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재형이 나눴었던 그 카톡 제가 얼마나 많이 보여드렸습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게 의심이 되는지 제가 정말 많이 보내드렸어요. 실제 뭐라는 겁니까? 카톡 내역이 이상하다. 왜 카톡 내역이 흰색밖에 없느냐? 왜 보낸 메시지가 없고 왜 다 받은 메시지밖에 없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카톡이 무엇보다 뭐라는 겁니까? 단톡방이다 라고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한 가지 떠오른 게 또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자, 지금까지 좌파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었습니까? 실제 김건희 여사가 명품 파우치를 받았고 그 명품 파우치를 받음으로써 실제 청탁을 늘어줬다. 이게 지금 인사청탁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날짜가 다릅니다. 날짜가. 자, 보시면요. 실제 최재형이 2022년 9월 7일 보냈던 카톡이에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사님, 추석 인사 드리러 가려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핸드백 하나 장만했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재형이가 지금 핸드백 들고 김건희 여사 찾아가겠다 라고 보낸 겁니다. 실제 이와 관련 김건희 여사 답장도 안 했어요. 근데 날짜가 몇 월인 겁니까? 2022년 9월 7일이라는 거예요. 9월 7일. 자, 그런데 지금 저들에 따른 뭐라는 겁니까? 최재형이 이런 문자를 보낸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실제 만났다. 그리고 그와 관련 인사청탁을 들어줬다라고 말하는 게 저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실제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을 만났던 시점은 언제냐면요.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이때. 2023년 7월 19일. 자,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보여드립니다.
최재형이 핸드백 들고 김건희에서 만나자고 한 게 언제라고요? 2022년 9월 7일. 2022년이에요. 2022년. 그런데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한테 청탁을 했던 것은 언제라고요? 2023년 9월 19일. 몇 년 차이 납니까? 1년 차이가 나. 1년 차이.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최재형이 핸드백 들고 가는데 1년 뒤에 청탁을 합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앞뒤가 맞아요? 그럼 그동안 좌파들이 말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네. 좌파들은 마치 최재형이 핸드백 들고 가니까 김건희 여사가 만나자 라고 말했고, 최재형이 명품 파우치 들고 가니까 김건희 여사가 옳다구나 만나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잖아. 아니잖아. 날짜가 걸려버렸잖아요. 최재형이 핸드백 들고 간다는 건 2022년. 최재형이 청탁한 건 2023년. 1년이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년이란 차이가. 네? 이 1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최재형이 계속해서 문자 보낸 겁니다.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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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자. 계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건희 여사 만나준 거예요. 근데 이걸 이들이 뭐 한 겁니까? 몰카 함정 파가지고 만난 거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아니, 언론들은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이 카톡은 원본을 공개 안 하고 왜 이 카톡은 원본을 공개하는 겁니까? 네? 제가 궁금해요. 왜 이 카톡은 원본을 공개 안 하고 왜 이 카톡은 원본을 공개하는 겁니까? 전 참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원본을 공개 안 할 거면 다 하지 말고요. 원본을 공개할 거면 다 해야죠. 근데 왜 이거는 원본이 아니라 실제 자신들이 만든 이미지고 왜 이거는 원본을 공개하는 겁니까? 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 지금 이 카톡 원본이 있어요. 이거 원본이 있습니다. 이거 왜 숨기냐고. 왜 숨기냐고.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하얀 색깔이 걸릴까봐 그러는 거죠. 하얀 색깔이 걸릴까봐. 왜입니까? 우리는요 카톡을 알아요. 내가 보낸 메시지는 노란색이라는 것. 내가 받은 메시지는 흰색이라는 것.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이 흰 색깔을 안 보여주려 뭐 하는 겁니까? 이거를 원본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전 이게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아니, 원본을 공개할 거면 다 해야지. 안 할 거면 안 하지, 안 하고.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이거는 원본을 공개해. 뭡니까? 아니, 원본이 있다고 이렇게. 원본이.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참 언론들이 뭔가 숨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뭘 숨기는 겁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단톡방이라는 거. 이게 단톡방이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언론사가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던 게 실제 최재형이 흰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이게 단톡방이었다는 것. 즉 최재형이 아니라 이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제3자가 캡처를 했고 그 캡처된 내용이 마치 최재형이 공개한 것처럼 마치 최재형과 김건희 여사가 1대1로 카톡을 나눈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가짜뉴스 쏟아낸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건 단톡방이다. 그리고 이건 실제적으로 최재형이 캡처를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제3자가 캡처를 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언론사들은 이와 관련돼서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자, 최근에도 어떻습니까? 실제 한겨레도 이렇게 했죠. 짜집기 했잖아요. 짜집기. 마치 김건희 여사 카톡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데 뭐라는 겁니까? 윗대가리 다 잘랐잖아요. 윗대가리. 네? 단톡방인 거 다 잘라냈잖아요. 네? 심지어 뭐 하는 겁니까? 흰 색깔밖에 없어. 왜 노란 색깔 얘기 안 합니까? 네? 왜 노란 색깔 카톡 얘기 안 해요? 실제 다 나왔는데. 이게 지금 편향된 언론들의 보도 행태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된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는 딱 두 가지만 할 거라고요. 저는 딱 두 가지만. 뭐 하는 겁니까? 좌파들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좌파들이 숨기고자 하는 진실 끌어올리는 것. 저는 이 두 가지만 할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잘 해낸다라면 더 나아가서 이 두 가지로 밝혀진 그 사실관계들이 실제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간다라면요. 저는 우리가 좌파들한테 절대 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결국에는요. 거짓말 친 건 걸려요. 결국에는요. 진실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들이 왜곡하고 숨겨놨던 진실들을 계속해서 돌려놓을 거고 계속 끌어올릴 겁니다.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준 PD 이거 쇼츠로 좀 만들어주면 안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네, 제가 능력이 없어요. 제가 쇼츠를 만들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이걸 쇼츠를 만들 수 있는 분을 이렇게 채용하기에도 사실 손상희TV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여유롭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쇼츠로 못 만들어드린 점은 너무나도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비록 손상희TV에서 제 능력 부족으로 쇼츠를 만들지 못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려주십시오. 더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전파해 주신다라면,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신다라면 이게 끌어올려지지 않을까. 그게 끌어올려진다라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문재인의 거짓말, 이런 좌편향당 언론들의 거짓말들이 하나하나 밝혀질 수 있다.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 하루로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